자, 진도 나가기 전에 방금 나눠드린 프린트 잠깐 보시면은요, 앞쪽에 좀 빡빡한데 빽빽한 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컬이에요. 그래서 3월달, 4월달 쭉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기본 수업을 다 들으신 거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기본 수업이 있는 거고, 그 옆에가 이제 문법 천재예요. 아마 5월달하고 6월달까지만 천재가 될 거고, 7월부터는 이 천재를 좀 찢어서 2천재로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문제, 그리고 파트별로. 그래서 골라 들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나는 품사가 좀 약하면 이제 품사편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문법이 이제 총 4개월로 늘기는 늘 거예요. 근데 이제 원하는 것만 들을 수 있게끔 하는데 지금 어쨌든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월달, 4월달 컬이 잘 기본 수업 다 들으신 분들은 천재로 일단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그 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총 3가지 파트가 있어요. 10파트가 있고 소설 파트가 있고 비문학, 독해. 그렇죠. 아까 우리가 있던 독해라든가 화법 작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문학 독해도 일단은 개설이 되기는 합니다. 이렇게 일단은 필요한 거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뭐 기출문제 이거는 이제 시즌용이에요, 여러분. 시즌용. 만약에 뭐 4월달에 국가직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11월달부터 시작이 돼요. 11월, 12월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고 뭐 1, 2월달에 뭐가 되고 그 옆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동안 이제 안 보이던 친구들이 이제 또 한 명씩 모여요. 이제 공부했던 친구들이 이제 다 가정하고 끝냈던 친구들이 이제 혼자 공부하다가 이제 이때 다 모여요. 다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마무리하고 시험 보러 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하고 실전 모의고사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나중에 공부가 다 끝났을 때 마무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커리가 있는 거고요. 백 넘겨보시게 되면 이제 다음 달 커리가 나와 있죠. 그래서 목요일 날 오후에 비문학 독해하고 화법 작문 이런 게 그 개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오후에 역시 비문학하고 문학 기초이론이거든요. 원래 이거는 지금 할 타이밍이 아닌데 학원 사정상 요게 좀 필요하다고 해서 요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문풀은 없고요. 그냥 문학의 표현법 외우고 그 다음에 시 분석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소설 이렇게 몇 번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나 문학하고 한번 잘 기본 모르는데 라고 하면 요것도 상관없어요. 요걸 한번 들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시고 나서 이제 뭐 시 문제풀이라든가 소설 문제풀이 들어오시면은 훨씬 편하기는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마지막이 이제 토요일 날 하게 되는 문법 천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4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은 문법 천재는 하실 필요가 없죠. 당연히 할 필요가 없고 기본 수업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 시간이나 이런 게 좀 괜찮으시다면 문학, 비문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독해 이런 것 중에 하나 선택해서 들으시게 되면은 괜찮으실 거예요. 강좌를 들어서 유익하니까 제가 강좌를 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 뭐 내가 좀 더 투자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수업을 듣는 거니까 저는 뭐 속된 말로 돈 아깝지 않은 수업을 해야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여러분 뭐 요번에도 강좌 잘 따라온 분들은 다 참 시험 잘 봤어요. 국가직도 그렇고 소방직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골라 들으시면 되고요. 뭐 나중에라도 내가 또 강좌도 듣고 이런 거 궁금하시면은 우리 밴드 있잖아요. 밴드에도 제가 올릴 거고 이제 카페도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도 올릴 테니까 또 궁금한 거 있고 내가 뭘 좀 들어야겠다라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에 개강이 돼요. 저 다음 주에 안 와요. 다음 주에 안 옵니다. 야, 이게 몇 개월 만에 쉬는 건지 지금 한 5개월, 6개월 만에 쉬는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날씨가 좀 흐릴 것 같긴 한데 다음 주에 놀러 갑니다. 자, 그러면 308페이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천재는 여러분 빨리 하세요. 지금 책 공짜로 줘요. 이벤트라서 선착순이라고 하니까 책 그것도 한 10,000 얼마씩 해요. 제본이라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어디요? 10,000 얼마면.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하실 분들은 밑에 가셔서 신청하시고 천재는 여러분 문제 미리 풀어오셔야 돼요.
미리 좀 풀어오셔야 돼요. 한 80 몇 번, 100번까지 풀어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업을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08페이지입니다. 요번에는 18세기예요. 동명일기라고 하는 글이 되는데 얘는 여러분 역시 오른쪽에 주요 단어 정리부터 먼저 보고 역시 들어갈 건데 자 붉은이 보시게 되면 2번이에요. 붉은. 이 붉은이 지금 뭐가 돼요? 북다잖아요. 역시 아직 뭐가 진행되지 않았다? 원순 모음화가 진행되지 않았다가 되는 거고요. 소릴랄이 되는데 소릴까지는 여러분 끊어 적은 거고요. 랄이니까 역시 원래 이응이 와야겠죠. 근데 랄이 와서 뭐가 된다? 거듭 적기. 그래서 여 앞에는 소릴까지는 끊어 적기고 랄은 뭐가 된다? 이어 적기가 돼서 여기가 무슨 적기다? 거듭 적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모음 조화는 뭐 하겠다? 깨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물밑 역시 원순 모음화가 되지 않았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나오고 8번에 붉기. 그렇죠. 북다란 얘기잖아요. 붉기가 이제 역시 명사형 어미 뭐가 쓰였다? 기가 쓰였다라는 얘기가 돼요. 숯불빛은 여러분 다시 원순 모음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원순 모음화가 100%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으니까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아까 배웠던 물밑 같은 경우에는 원순 모음화가 안 됐잖아요. 하지만 숯불은 된다 안 된다? 된 거예요. 예,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통랑하기가 이제 환하기 역시 명사형음이 기가 사용된 거고 12번 별표예요. 아까 얘기했던 건데 호박 도곤 더 곱더라라고 해서 호박 도곤이 뭐가 된다? 비교 부사격. 호박이 여러분 먹는 그 호박이 아니라 보석류 호박이에요. 보석. 그래서 보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남자다 여자다 이 화자가 여자, 서술자가 여자가 되겠죠. 예, 그래서 호박이라고 하는 이 소재 자체가 역시 여성임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불긋불긋 번득번득 감각어 색채어가 되는 거고요. 냥목이에요. 이때 아까 니르고지랑 똑같아요, 여러분. 냥목이니까 지금은 뭐예요? 양목 두 눈이잖아요. 악식 뭐가 되지 않았구나. 두음 법칙 되지 않았구나. 그 다음에 20번도 천둥. 이게 하늘천에다가 가운데 중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천중이라고 하는데 아직 뭐라고 써요? 편둥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뭐다 국외음화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29번만 체크할게요. 29번 이거 단어 뜻 나왔던 적이 있는데 조요하며라는 얘기거든요. 이 조요하며가 조용하다의 뜻이 아니에요. 그냥 뭐하다? 빛나다의 뜻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조요하면은 고요하다라는 뜻이다. 아니에요. 빛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이에요. 동명일기 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작품 요약 좀 볼게요. 작가가 의유당 김씨, 여자란 얘기입니다. 의유당 김씨고요. 고대수필, 기행수필이 되는 거고 내간체, 산문체, 문어체라고 하고요. 표현상 특징인데 첫 번째 거 중요해요. 시간의 흐름이에요. 추보식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주제가 여러분 일출이거든요. 해가 뜨려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 지나야겠죠. 그래서 추보식 구성, 시간이 지나야 되고요. 순우리말하고 색채어를 잘 사용했고 묘사 별표 쳐야 돼요. 풍경 묘사가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일출이 주제가 되니까 해가 뜨는 모습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묘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죠. 내 감상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인 감정이 표출돼요. 주제가 일출의 장관이라고 나와 있고요. 해와 붉은 기운을 비유한 것이 있는데 1번 별표 치세요. 해를 비유한 게 3개예요. 첫 번째가 이제 뭐다? 밤이에요. 먹는 밤이고요. 그 다음에 쟁반, 그 다음에 수레바퀴예요. 이 3가지가 바로 해를 비유한 거고요. 그 밑에 나머지는 다 뭐다? 해를 비유한 게 아니라 해 주변의 붉은 기운들을 비유한 거예요. 시험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밑줄 친 기역과 리을 중 가리키는 바가 대상이 나머지와 다른 거.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뭐만 외우면 돼요? 밤, 쟁반, 수레바퀴만 외우면 돼요. 자, 그러면 해결이 됐는데 수레바퀴 옆에다가 여러분 표현법을 좀 써야 되는데 밤이었다가 쟁반 되었다가 수레바퀴가 돼요. 해가 점점점 뜨면 뜰수록 커진다는 얘기죠. 무슨 표현법이에요? 커지고 많아지고 심해지는 거. 점층, 그렇지. 점층법이 돼요. 점층법. 됐지용.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건 붉은 기운을 비유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감상의 집약은 맨 마지막이에요. 만고천하에, 야,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장관은 있다 없다? 또 없다. 이 한마디면 끝인 거죠. 야, 정말 세상에 이런 장관이 없구나. 그 말이 정말로 뭐하다? 멋있다, 아름답다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만이 발견할 수 있는 소재로는 호박구슬, 쟁반, 항아리, 독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 여자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말이 되겠죠. 가볼까요? 자, 동명일기예요. 여러분 글자 왼쪽에 지금 점 있어요, 없어요? 점 없죠? 예, 28세기부터는 이제 이 방점이 사라져요. 밑에 나와요, 여러분. 표기상 특징 두 번째, 방점 소실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방점 소실, 이제 높낮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내용 읽을게요. 일출이라고 했죠. 홍색, 붉은색이 거룩하여 붉은 기운이 하늘을 뛰노더니, 뛰 동그라미 하시고요. 아직 뭐 쓰고 있다, 여러분? 어두자암군, 그쵸? 합용병서 쓰고 있죠. 아직까지 어두자암군 합용병서 쓰고 있어요. 하늘을 뛰노더니 이랑이 소리를 높이 하야 나를 불러 저기 물밑을 보라고 외치거늘 급히 눈을 들어 보니 물밑에 홍은 붉은 기운을 해치고 큰 시로리 같은 줄이 붉기가 더욱더 기이하며 기운이 진홍 빨간색 같은 것이 차차 나와서 손바닥 너비 같은 것이 금은밤에 보는 뭐와 같더라? 숯불빛 같더라. 그러니까 빨갛게 하늘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 옆에 차차 나오더니 그 위로 작은 회오리밤 네모치면 돼요. 회오리밤. 아까 했죠. 밤이니까 뭘 비유한 거다? 해를 비유한 거죠. 회오리밤 같은 것이 붉기가 뭐 같고 호박구슬 같고 맑고 통랑 빛나기는 줄만 칠게요. 호박보다 더 뭐하다? 곱다. 그래서 이 도곤이 무슨 조사? 비교 부석격 조사죠. 줄만 치면 되죠. 자, 그래서 해가 떴습니다. 밤만 와요. 자, 그 다음 그 붉은 위로 흘흘 움직여 도는데 처음 나왔던 붉은 기운이 백지 반장 너비만치 반드시 비추며 밤 같던 기운이 해가 되어서 차차 커가며 큰 뭐만해진다? 쟁반 네모치면 되겠죠. 역시 쟁반이 해입니다. 큰 쟁반만에서 불긋불긋 번듯번듯 뛰놀며 적색 붉은색이 온 바다에 끼치며 먼저 붉은 기운 차차 가시며 없어지고 해가 흔들며 뛰놀기를 더욱더 자주란 얘기예요. 해가 뛰놀기를 자주 하며 항아리 같고 독 같은 것이 좌우로 뛰놀며 황홀이 번득여 냥목 뭐예요? 두 눈이 어지러워 붉은 기운이 명랑하여 처음에 홍색을 해치고 편둥 하늘에 쟁반 같은 것이 모만해졌어요. 수레바퀴 네모하면은 끝. 요게 다 뭐다? 해예요. 나머지는 다 뭐다? 해의 그 붉은 기운들이 되겠죠. 수레바퀴 같아서 물속으로 치밀어 받치듯이 올라붙으며 항아리 같은 기운이 쓰러지고 처음 붉은 것을 비추던 것은 모여 소혀처럼 드리워. 소혀가 뭔 말이냐면 이렇게 바다에 이제 해가 뜨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붉은색이 막 이렇게 나오겠죠. 이 붉은색을 뭐라고 표현한 거 지금 소혀. 그래서 요 붉은색이니까 이게 소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 이게 소혀입니다. 그래서 소혀처럼 드리워 물속에 풍정 빠지는 듯 싶더라. 일색 한 빛이 조요 빛나며 물색 조요하면 나왔죠. 줄만 쳐주시고요. 고요하다 조용하다 아니에요. 빛나다죠. 빛나며 물결의 붉은 기운이 차차 가시며 일광이 청량하니 줄만 칠게요. 만고천하의 그런 장관은 대두할 데가 없더라. 야, 정말 멋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게 18세기 동명일기였고요. 한 장 넘기시면 마지막이에요. 19세기입니다. 요번에는 독립신문 장간사. 역시 오른쪽에 주요 단어인데 여기는 예 별거 없어요. 예, 그냥 19세기라 여러분이 제일 읽고 해석하기 제일 편해요. 예, 제일 편한 부분이 여기인데 몇 개 없죠. 그죠? 조금 어려운 말이 뭐냐면 홈이라라고 할 때 두 번째 보면 의고체라고 하죠. 의고체 처음 듣는다. 의고체는 바로 뭐냐면 옛말스러운 걸 뭐라고 한다? 의고체라고 해요, 여러분. 옛말스러운 문체를 의고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는 별게 없어요. 예, 이유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왼쪽으로 갈게요. 갈래 요약 한번 보세요. 갈래 요약을 보시게 되면은요, 신문 사설이에요. 논설문이란 얘기죠. 논설문이란 얘기는 정보 주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건데 뭐 설득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런 신문을 만들었는데 니네가 좀 사서 보지 않을래? 이 얘기예요. 우리 신문 좀 사서 봐라 라고 하는 논설문이에요. 의 줄쳐야 돼요. 최초의 민간신문이고요. 한글 전용이고요. 네, 띄어쓰기를 처음으로 시도했어요. 놀랍게도 이 당시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글을 만들어긴 했는데 띄어쓰기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예, 그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읽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겠죠. 어려웠겠죠. 왼쪽을 보는 건 여러분 내가 해놓은 거지. 내가 해놓은 거고, 예, 왜 띄어쓰기 됐는데요? 이건 내가 해놓은 거고, 예, 내가 해놓은 거고요. 예, 지금은 여기 있는 띄어쓰기도 여러분 제가 해놓은 거니까 지금 띄어쓰기에 맞는 거고, 이 당시 띄어쓰기는 지금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처음으로 시도한 거에 의의가 있는 거지. 지금처럼 띄어쓰기가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처음으로 띄어쓰기를 뭐 했다? 시도했다. 그 얘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의의가 있는 거는 국한문 혼용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00% 뭐만 썼다? 우리말만 썼어요. 우리말만. 그러니까 한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글 100%란 얘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만든 신문이 아니라 민간인이 만든 신문이에요. 개인이 만든 신문이에요. 개인이. 그래서 세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가 독립신문을 한글 전용으로 창간하는 취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글로 된 이 신문을 읽고 똑똑해졌으면 좋겠다.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고요. 마지막에 남녀노소 상하 귀천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남녀노소 상하 귀천이니까 평등 사상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노인네 어린애 다 필요 없어요. 부자 가난 다 필요 없어요. 평등 사상이 여기에 들어가요. 가볼게요. 자, 요거 읽고 체크하면 우리 집에 갑니다. 독립신문 창간사예요. 우리 신문이 한문은 아니 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것은 비금. 여기까지 쓰지 마시고요. 아까 체크했던 거죠. 100%보다 한글 전용이란 얘기죠. 100% 한글 전용이고요. 쓰는 것은 상하 귀천이 위아래 귀하고 천하고가 다 보게 홈이라. 역시 홈, 이 당시에도 역시 여러분 명사형어미 뭐가 쓰이고 있다? 옴 쓰이고 있죠. 홈이라. 또 동그라미 뭐 사용되고 있어요? 19세기까지 어두잠군. 그쵸? 어두잠군 합용병서가 되고요. 그 옆에 이렇게 줄치고요. 끊어적기 이어적기. 예, 아직까지 이어적기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귀절을 떼어 쓰는 것은 최초로 띄어쓰기 했네요. 떼어 쓰는 것은 아무라도 이 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 속에 있는 말을 자세히 알아보게 함이다. 두 가지 얘기했죠. 예, 한글 전용이고 띄어쓰기를 최초로 했다. 각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남녀 물론하고 남녀 따지지 않고 본국 국문, 즉 자기 나라 글자를 먼저 배워 능통한 후에 외국 글을 배우는 법인데, 조선서는 줄칠게요. 조선서는 조선 국문은 아니 배우고 한문만 공부하는 까닭에 국문을 잘 아는 사람이 드물어라까지 줄치면 돼요.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우리말을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말이 아닌 한문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어떤 태도예요? 긍정적, 비판적? 일단 비판적 태도 쓰시고요. 비판적 태도고요. 그 다음에 사자성어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외국 걸 먼저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다. 무슨 전도? 그렇죠. 여기가 주객전도가 들어가는 말이에요. 됐지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 드물다. 비판적 태도와 주객전도. 그 옆에 또 읽을게요. 조선 국문하고 한문하고 비교해서 보면 조선 국문이 한문보다 얼마나 나은 것이 무엇인고 하니, 첫째는 배우기가 쉬운 좋은 글이고요. 둘째는 이 글이 조선 글이니 조선인민들이 알아서 백사. 이때 백사란 얘기는 모든 일이에요. 이때 백이라는 숫자가 되게 큰 숫자였거든요. 그래서 백사란 얘기는 모든 일.
예,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을 한문 대신 국문으로 써야 상하 기천이 모두 보고 알아보기가 쉽다. 그런데 줄칠게요. 한문만 늘 써서 버릇하고 국문은 패한 쓰지 않는 까닭에 국문만 쓴 글을 조선인민이 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한문을 알아보니 그게 어찌 한심하지 않겠느냐. 줄쳤죠. 아까랑 그냥 이어주시면 돼요. 여기도 무슨 태도가 돼요? 비판적 태도고 여기도 역시 주객전도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국문을 알아보기가 어려운 건 다름이 아니라 첫째는 말마디를 뭐하지 않는다? 떼이지 않고 그저 줄줄 내려 쓰는 까닭에 글자가 위에 줄줄 내려 쓴대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가로쓰기 세로쓰기, 그렇죠, 세로쓰기요. 이 당시 세로쓰기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가로쓰기죠. 글자가 위에 붙은지 아래 붙은지 몰라서 몇 번 읽어본 후에야 글자가 어디 붙은지 비로소 알고 읽으니 국문으로 쓴 편지 한 장을 보자 하면 한문으로 쓴 것보다 더디 늦게 보고 또 그나마 국문을 자주 안 쓰는 이유로 서툴러서 잘 못 본다. 그런 이유로 정부에서 내리는 명령과 국가의 문서를 한문으로만 쓰니까 한문 못하는 인민은 남의 말만 듣고 무슨 명령인 줄 알고 이 편 내 스스로가 친히 그 글을 못 보니 그 사람은 무단히 뭐가 된다? 병신이 되는 거다. 악순환이란 얘기죠. 그렇죠? 한글을 몰라서 한문을 써요. 그러니까 계속 한문만 쓰게 된다는 얘기죠.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깨기 위해서 뭘 쓰겠다? 한글 전용으로만 쓰겠다가 돼요. 자, 그 다음이에요. 이제 진짜 주장이 여기 나옵니다. 한문 못하고 그 사람이 한문을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다. 자, 국문은 잘해요. 한글을 잘 알고요. 다른 물정과 학문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한문만 하고 다른 물정과 학문이 없는 사람보다 유식하고 높은 사람이 되는 법이라까지 빗금 쳐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되게 쉬운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한문은 알아. 그쵸? 근데 세상 물정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한문은 모르고 뭐를 안다? 나는 한글을 안다.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거 안다, 모른다? 안다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유식할 수 있는 거다? 얘가 더 유식할 수 있다가 돼요. 왜? 신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똑해지고 싶은가? 돈이 좀 필요하네. 뭐 해란 얘기예요? 우리 신문 사서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뭐하다. 진짜 똑똑한 놈이다. 세상 돌아가는 걸 알려면 뭐 해야 되겠네? 신문 보란 얘기죠. 우리 신문 보란 얘기예요. 결국에는 주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높은 사람이 되는 법이다. 신문 보란 얘기예요. 조선의 부인 여자들도 국문을 잘하고 각색 다른 나라의 물정과 학문을 배워 소견이 높고 행실이 정직하면 이것은 빈부 귀천 간에 그 부인이 한문은 잘하지만 다른 것을 모르는 귀족 남자보다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뭘 봐라는 얘기예요. 신문 봐라 이 얘기예요. 우리 신문이 빈부 귀천을 다름없이 이 신문을 보고 외국 물정과 내지가 여러분 안내자 땅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나라 사정을 알게 하라는 뜻이니. 그렇죠? 뜻이니도 이것도 거듭적기다. 그죠? 뜻이니 하면은 끊어적기가 될 텐데 뜻은 끊어적기, 신이는 무슨 적기? 이어적기에서 거듭적기죠. 뜻이니 남녀노소 상하 귀천 간에 우리 신문을 하루 걸러 몇 달만 보면, 하루 걸러란 얘기는 이 당시가 여러분 격일지 신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간지가 아니라 월요일 날 나오면 수요일 날 나오고, 또 하루 걸러서 이렇게 나왔는데 잘 팔렸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일간지도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격일로 나오다가 이제 매일매일 나오게 돼요. 몇 달만 보면 새로운 지각과 새로운 학문이 생길 걸 미리 안다. 아마 너 금방 똑똑해질 걸 신문 볼래가 되는 거예요. 자전거 줄까 아니면은 그릇 줄까가 되죠. 요즘에도 뭐 신문 보면 뭐 주나? 그죠? 그릇 주나? 뭐 자전거 주나 하겠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독립신문 장간사였습니다. 끝.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8주간 마무리가 됐습니다. 3월달 8주 들으신 분들은 정말 고생하셨고요. 4월달에 들어오신 분들도 고생 많으셨어요. 내가 여기 왜 앉아있나 싶었죠.
그죠? 예, 근데 이제 5월 달 되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거라서 예, 이제 다시 쭉 예, 또 시작해야 돼요. 예, 저는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예, 또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일주일간 좀 이렇게 재충전의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 5월 달에 또 좋은 수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8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